미국의 대통령은 안보 관련 책사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볼턴 보좌관의 의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북한이 9월 말에 미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힌 그 시점에 미국의 대통령은 안보 관련 책사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미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가장 부지런한 기자라고 제가 소개드립니다. 이상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지금 말씀하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볼턴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10일 오전에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서 전날 밤 볼턴 보좌관을 만났고 그동안 자신과 보좌관의 입장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전격 경질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대통령과 의견이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전격 경질했다라고 짧은 트위터 내용을 남겼는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의견 차이는 사실 그동안 많이 보도됐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미북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경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협상을 두고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두 사람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볼턴 보좌관의 의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을 소개를 하는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그 앞에 수식어가 거의 뭐 대북 초강경파, 볼튼 보좌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강경파, 강경한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예전의 모델,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11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또 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질문 중에 도무지 왜 볼턴 보좌관을 갑자기 경질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그 볼턴 보좌관이 한때 얘기했던 리비아 모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리비아 모델은 너무나 잘못된 말이었다는 그런 지적이었는데요. 그 리비아 모델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북부에 리비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다피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북한처럼 이제 핵을 개발을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2003년에 이제 미국과 전 세계가 카다피 대통령에게 너희가 먼저 핵을 포기하면은 모든 필요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핵을 포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핵은 포기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서 특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그때 언급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실수였다고 지적을 한 거죠. 네. 자, 볼튼 보좌관이 이제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향후 미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제일 큰 질문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볼턴 보좌관은 미북 협상에 있어서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북한이 먼저 핵 완전히 포기해야만이 그에 보상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별히 일괄 타결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먼저 핵무기와 또 화학무기 같은 모든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까지 다 포기를 해야만이 그 이후에 제재 완화 같은 보상이 있다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북한도 거의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다라는 협상이 시작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턴 보좌관이 없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이 이제 바뀌어져서 그렇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협상하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으로 이제 미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북 협상에 있어서 좀 더 미국이 입장이 유연해지고 그렇게 되면 뭔가 좀 타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북한도 최근 들어 9월 말에 미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나설 수 있다 이제 조건이 조금 전 이상민 기자가 설명하신 그것과 좀 연관될 수 있겠어요. 북한은 그랬지 않습니까? 대화에 나설 수 있대 미국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존의 일괄 타결이 아닌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북한에도 내주고 또 북한에 받을 것은 받고 뭐 이런 식의 새로운 계산법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안보 관련 최고 책사 국가안보보좌관이 누가 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누가 유력하다고 합니까?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지금 네. 5명가량을 지금 후보로 꼽고 있다고 5명? 합니다. 네. 아마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한다고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누가 되든지 아마 대통령과 입장에 같은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주로 아마 예스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측은 그렇고 사실은 뭐 북한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볼턴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이 앞으로 유연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관측은 있지만 더불어서 북한도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는 또 관측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협상이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만 유연해진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이 이번에 앞으로 이루어질 미국 그 실무 협상에서 더 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전망될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미국도 북한도 미북 대화에 있어서 새로운 계산법을 각각 들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군요. 네, 5명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될지 다음 주가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네, 오늘 생생 토크는 백악관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 경질에 따른 미북 대화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나를 살펴봤습니다. 이상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